자,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돼서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메인 매출전표 입력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무에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제품 판매하지 않는 회사가 없죠. 왜? 회사의 뜻 자체가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됐던 어떤 형태의 그 상품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을 거랍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그 거래처한테 뭘 발급해 줘야 된다고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지껏 20여일 때 넘도록 실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좀 여러분이 배운 회계 지식 갖고 회사 업무 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가 실제로 발급하는 게 여러분 자격시험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전 거래가 있은 다음에 그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입력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210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0페이지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냥 책에서 읽고선 따라서 해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도 하고 좀 그쵸? 실기는 뭐부터 한다? 실기부터 한다.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상품 판매 내역, 거래 입력하고 걔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절차를 여러분의 교재 212페이지 실제 문제 수행 내용 갖고서는 설명을 하면서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들 다 실행시키셨나요? 프로그램들 실행시키셔야겠죠? 회사는 그대로 3000번 우리가 만들었던 3일 패션 클릭하시고요. 자, 요 상태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열심히 입력했던 전표 입력 그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은 충분히 연습이 일단은 됐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르겠으니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배우는 과정인지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날짜는 지금 앞에 날짜 입력하는 화면에는요,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이 화면 구성이랍니다.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여기 위칸은요, 여기 위칸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자료, 증빙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빙 자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증빙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항목이 바로 밑에 여기 회계 자료 입력을 여기서요. 회계 처리를 밑에서 하는 화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요, 여기 연도는 손댈 필요 없고요.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똑같이 월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일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뭐 헷갈릴 거는 없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에 있는 거기 거래 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여러분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얘가 증빙서류예요. 그리고 매출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매입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래 내용 읽어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매출 거래 입력인지
매입 거래 입력인지를 먼저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코디 나라의 여성 정장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는 지금 매출 자료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세요. 거기 거래명세표에 날짜를 보세요. 거래 일자가 매출자로 되어 있나요? 7월 10일? 그러면 전표 입력처럼요. 7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날짜 여기 그대로 와 있죠? 일반 전표처럼 날짜 입력 안 하게 되면 일자는 여러분이 옆에서 입력하시고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씩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터를 치면 유형이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발급하려고 그러는 자료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그 세금 계산서일 때 여기 부가세 유형 제가 매출에서 뭐 선택하라고 했어요? 11번 과세 선택하라고 했죠. 예, 선택해 주세요. 그럼 과세에 딱 나타나죠? 품명은 거래명세표에 있는 거 예, 그대로 쓰세요. 여성 정장이라고 쓰시고요. 수량도 나와 있죠? 수량 100, 단가도 10만원. 그럼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딱 나누어져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거래처는 어디래요? 코디나라에서 F2 눌러서 거래처 코디나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이라는 거, 이 전자세금란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을 때 얘는 표시해 주는 게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자자가 반드시 들어간 증빙 서류여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 여기다 표시를 해줄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자세금자가 빠져 있는 계산서일 때, 전자세금 계산서도 전자가 빠진 계산서라는 증빙서류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서도요, 여기 전자자가 빠져 있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만 써져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자료인데 반해서 세금 계산서나 그냥 계산서는요 종이로 만든 거예요.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전자세금에 표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상품을 팔고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내야 된다 했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전자발행이라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표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1번이라고 입력하면 입력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요. 그거는 전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줄 알면 시험 문제에서는 또 자꾸 표시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 발급한 걸로 표시하겠지만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것인지라 여기 전자세금단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분계. 분계 항목은요, 여러분이 여지껏 일반 전표하고 입력했던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1번은 거래 전체가요 현금을 받았거나 현금을 갖다 주었을 때, 거래 전체가 현금일 때 분계 선택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외상일 때, 근데 거래 전체 금액이 외상 매출이거나 외상 매입할 때 2번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외상이라고는 써놨지만 우리 상품거래,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고 또는 원재료나 상품 사갖고 오는 거 아닌 그런 매출거래, 매입거래가 아니었을 때는 절대 외상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팔고서 돈 못 받아 외상이라고 하면 이 외상 쓰면 돼요? 안 된다고요. 왜? 그때 규정의 명칭은 뭐예요? 미지급, 미수급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 상품 제품 매출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즉 우리가 배웠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일 때만 이 외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금액도 거래, 전체 금액 다. 이것도 연습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우리가 여기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었을 때, 그때는 혼합 거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혼합 거래의 특징은,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분기를 반드시 완성시켜 줘야 돼요. 얘는 차변이고 대변이고 한쪽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럼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완성시켜 주는 해야 된다는 거. 자, 4번 거래는요, 카드로 결제했을 때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해 주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분계 유형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선택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경험을 직접 하시게 될 거고요. 내용만 알아들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계에 클릭해 보시면 밑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 다 나와 있죠.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어떤 거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계, 거기 212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전액 다 뭘로 했어요? 외상이라고 그랬죠.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분계 2번 눌러야겠죠. 2번 눌렀더니 우리 회계 처리해지도 않았는데 회계 처리가 다 돼 있죠. 이걸 자동 분계라고 불러요. 즉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요, 분계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혼합인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동 분계가 돼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이렇게 안 됐었잖아요. 왜요? 회사에서 거래를 입력할 때 회사에서는 어차피 상품 제품을 파는 곳이죠. 즉 거래가 빈도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이 증빙서류 자리에다가요, 증빙서류 자료에다가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이렇게 넣잖아요. 매출일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대변에 부가세, 여기 있죠,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품 매출로 따요. 그러면 거래가 빈도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 회계 매출 담당자는 좀 편리하겠죠. 여기 편리 기능이에요. 그런데 공급가액 세액 넣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니, 우리 회계 거래가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닐 때는 여러분이 밑에서 전 회계 기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우리 상품을 매출한 거니까 여기 기정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가 알아서 상품 매출 나와 있죠. 부가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나와 있죠. 매출일 경우에 여기 공급가액 세액은 회계 기정 처리가 자동으로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얘 상품 판매하고 부가세 예수금 포함한 거 아직 못 받았죠. 외상이라고 그랬을 때 외상 매출금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동 분계 기능을 여기다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설정 어디서 해요? 이거 설정 옛날에 우리 환경 설정할 때 제가 여기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에서 우리는 지금 매출, 상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죠. 외상으로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죠. 매입할 때 상품을 사갖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입금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설정해 거 여기서 설정을 해 놓았던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한 거 이게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랬죠?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편의 기능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것도 미리 여기서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매출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정해서 매출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얘는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실무에서는 해외 매출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매입 있을 경우 이런 거 설정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 7월 10일 거 한번 직접 입력해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는데, 지금 상품을 매출할 때는 말이죠,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 원칙은요,
원칙은 거래가 일어난 거래일 있죠. 거래일에 세금 계산서를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날짜가 지금 거래가 일어난 날짜는 7월 10일인데 이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지 되는데 보편적인 회사들을 보니까 거래처하고 거래가 1일부터 말일 한 달 동안에 무려 20번이나 거래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된다면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거래의 빈도수가 많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1일부터 언제까지? 말일까지 그러면 7월 달이었으면 7월 31일이 되겠죠. 말일까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날짜는 말일 날짜로 7월 31일 날짜로 언제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이면 며칠까지겠어요? 8월 10일까지겠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고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인정해 줬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거래 날짜는 7월 10일, 여기는 일단 거래 날짜로 세금을 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그래서 원칙인 걸로 한 번을 하는데 거기 거래명세표 있죠.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거래명세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월합계 여기 거래명세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실제 업무예요. 영업부나 이런 데 관련된 부서에서 회계 담당자들한테 어느 거래처에 물건 얼마만큼 팔았다고 이런 거 갖다 주면 얘를 보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거래처에다가 발급해 주시면 돼요. 발급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잠깐 쉬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이 입력해 보셨고요. 이 거래 입력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외상, 분기까지 처리된 거 보셨고요. 자, 날짜는 원래 지금 교재에서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서 다 세금계산 발급했는데 여러분은 하나하나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볼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전자세금란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여기에 그 표시가 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돼요. 즉 발급이 됐다는 걸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려고 해도 발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무로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거래처에다가 이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는 건수가 뭐 10건, 20건 될까? 뭐 작은 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수십 건, 수백 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자료를 영업부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나 안 했나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또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 거래 자료들을 쭉 다 입력해 놓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먼저 해줘야지 누락되는 게 좀 실수가 적겠죠. 만약에 여기 세금계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다면 아 내가 세금계산 여기는 아직 발급 안 해줬구나 판단이 쓰죠.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회계라는 거 전체 화면 다시 눌러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요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2라고 써 있는데 요 밑에 첫 번째 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써 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얘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에 보시게 되면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기간이 지금 우리 7월 10일 거 발급할 거거든요. 날짜를 7월 10일 것만 조회를 해보세요. 7월 10일 똑같이 7월 10일 거래처는 그냥 다 엔터만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거래처들이
몽창 다 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입력 안 해봤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요. 지금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선 우리는 거래 명세표를 보고 지금 자료를 입력했죠. 입력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국세청에 통보 보냈다는 자료 아무것도 안 떠있죠. 처리 상태도 아직 전송하지 않았다고 미처리 상태로 떠있죠. 그쵸? 여기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 승인번호 국세청 자료 할 것 없이 얘네들이 다 떠요. 근데 지금은 예시상초 국세청으로 또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 만들지도 않았단 말이죠. 자, 만듭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입력된 자료 여기 네모 박스에다가 클릭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자 발행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로그인 이런 그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관련대로 이렇게 링크가 돼요. 그럼 얘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비밀번호니 아이디니 이거는 여기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클릭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발행하려고 하는 거래 내용을 보고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된 상태예요. 그럼 내용 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가 세금계산서 형태로 쭉 다 만들어져 있죠. 됐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발급해서 보내야 되니까 밑에 발행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 발행은 거래처로 또는 국세청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발행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상에 발행한 상태로 지금 저장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얘를 좀 전송할 거니까 그럼 발행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확인 누르시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 세금계산서 이상 없이 잘 만들어졌나요? 조금 전에 봐서 이상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확인 눌렀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하고 거래처에 동시에 보내는 거야. 이게 국세청 발행 대상이라고 나와있죠. 다시 한번 네모 박스에다가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국세청하고 거래처로 이메일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절차예요. 그럼 얘를 클릭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통 ASP라고 해서 우리 지금 어플리케이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여기 프로바이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야. 제공하는 업체.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설업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송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로그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전송할 거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불러올 때는 여기 미전송이나 매출조회 있죠.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일 테니까 매출 팅 눌러보세요. 매출조회를 눌렀더니 아직 세금계산서 전송이 되지 않은 거 여기 이렇게 떠 있죠.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하면 전송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송하는데 발행이라는 거 누르면 끝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발행을 누를 수 있는 키가 무려 3군데나 있어요. 이 3군데 중에서 여기 발행을 누르든지 여기 발행을 누르면 돼요. 근데 여기 커서 가 있는 이 상대, 이 건에 대해서만 얘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발행을 누르잖아요. 그럼 국세청으로 보낸 거 자료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관리번호, 책번호, 건번호, 이런 일렬번호 있죠. 여기 다 제대로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전송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여기 조회한 걸 갖다가 저는 여기 걸로 한번 발행을 눌러 볼게요. 발행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발행 완료됐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요 위에 관리번호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책번호, 권번호, 일렬번호 다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고 전송 성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로 끝내도 돼, 시험에서는. 근데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국세청 전송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한번 클릭해서 조회를 해 보시게 되고, 여기도 똑같이 매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국세청에 전송 상태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번호, 국세청 신고번호, 응답 코드 다 제대로 주르륵 다 뜨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하다 보면은요,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에러 떠갖고 내가 만약에 여기 세금계산서 전송하고 보낼 때에는 일거리가 많으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뭐 한 100건 정도 해놓고서 와, 다 보냈다 그래서 덮고 그냥 갔어.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에러란 게 있어. 이거 전송이 안 되면, 날짜 어기면 여기 가산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얘 발급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아까 봤던 메인 매출점표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점표 아까 열어놨던 화면이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날짜 11일 날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에 전자발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으면 전자발행이라고 입력이 될 저기 화면이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습할 때부터는 이제 여기 다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여기 전자세금에다가 발급 표시해 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매번 이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숫자로 1번이라고 입력하면 전자 입력이라고 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수기로 입력해 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교육 목적상 자격 시험 용도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자,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한번 해보셨죠? 그러면 두 번째 213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거래명세서 보고서 자료 입력하고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보래요. 우선 작성일자 날짜가 며칠인가 봐요. 15일이죠. 15일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얘도 거기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되어 있죠. 증빙서류는 얘는 전자세금계산서예요. 그리고 얘는 매출이죠.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데일리룩에 여성 자켓 또 똑같이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액, 이번에 현금 매출했대요. 그러면 얘는 증빙서류가 일단 세금계산서, 항상 부가세 유형은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를 보고 여기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첫째, 얘 매출이죠. 두 번째,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그럼 코드번호는 몇 번 선택해라? 1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여성 자켓 또는 상품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여성 자켓 시라고 저는 입력을 했고요. 자, 수량은 1000개. 그다음에 단가는요 5만원. 그럼 공급가액하고 세액 자동으로 나왔고, 거래처는 데일리룩에다가 팔았대죠. 전자세금 얘도 그냥 엔터만 치고 넘어가세요. 얘도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네, 분기는요 전액 다 현금이라고 했어요. 현금 1번 누르면 되겠죠.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세요. 입금으로 해서 현금 입금된 거 다 회계 처리됐죠.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이번엔 세금계산서 7월 15일자 조회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날짜는 7월 15일 것만. 그럼 아까처럼 지금 7월 15일자 지금 전송되지 않은 거 나오죠? 여기 네모 칸에다가 박스에다가 체크 표시하시고요. 자, 세금계산서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전자발행 누르라 그랬죠? 전자발행 누르고 그 다음에 발행 누르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 만들어졌으면 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매출 조회 하시고 발행 누르시면 완료돼요. 그러면 전송 성공. 보통 이렇게 해서 자료가 다 뜨게 되면 조회 굳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력만 정확히 되어 있다면 얘는 그냥 순서대로 누르기만 하면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이 문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엔터 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전자세금에 전자발행 표시되어 있는 거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해가지고서 세금계산서 두 개를 발행을 해 보았네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한지 알겠죠? 했어요. 자, 다시 하나. 여러분들이 요 화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화면이 순서대로 체크 표시하고요. 앞에는 세금계산서 만드는 작업, 뒤에 거는 세금계산서 전송하는 작업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대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됐죠? 이 업무가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이 업무를 처리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격시험에서도 이 과정은 어렵다, 난이도를 떠나서 실무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격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됩니다. 했어요. 자, 지금 해봤던 내용들이 214페이지 수행 결과 두 가지 돼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라고 설명이 나와 있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217페이지까지 제가 이따가 시간 드릴 때 천천히 꼭 읽어보셔야지 돼요. 왜? 여러분 교재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발급한 거 실제로 한번 따라서 해봤으니까 교재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또 내용들 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익히기 위해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전송 취소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잘못한 거 있으면 전송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전송 취소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에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며칠 것 갖고 할 거냐면 7월 15일 날 우리 작성했던 거 있었죠? 7월 15일 날 조금 전에 작성했던 거 얘를 취소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2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순서대로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매출 탭에서 기간과 거래처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메인 매출전표에서 7월 15일자 조금 전에 우리 전자 발행했던 거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조회를 해 본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 전자 발행이 보면 여기 매출 있죠.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순서는 발행했던 거의 역순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조회를 해야 되죠. 전송했던 거니까. 전송한 거를 클릭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7월 15일 날 매출 조회 해보면 전송 성공됐다고 나와 있죠. 됐나요? 이거 우리가 아까 맨 마지막에 전송하기 직전의 화면이었었죠. 전송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불러온 다음에 역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발행 취소라는 게 밑에는 발행도 있지만 여기 취소도 있죠. 얘를 취소해 보세요. 취소를 눌러보면 선택된 항목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눌러주시면 취소하였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거 없어졌어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전 단계가 뭐였었어요? 여기 전자 발행했던 거 얘였었죠. 발행대사.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앞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취소를 해놓기 때문에 지금 전송한 건 없어졌어요.
그럼 얘도 없애야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발행 취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발행 취소. 세금계산서 만들어진 걸 없애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얘도 없앴어요. 그리고 다시 조회를 이제 해보시게 되면 취소된 상태로 나타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전송했던 거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만들어졌던 거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메인 매출전표로 가서 15일 거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자세금란에 발행됐던 거 없어졌죠. 그러면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 수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요? 발급해 줘야 되죠. 자, 됐으면 그대로 다시 발급하세요. 클릭하시고 세금계산서 우선 만들고요.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으면 다시 클릭해서 세금계산서 전송해 줘야 되죠. 매출조에서 발행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번호가 이제 2번으로 해서 생성되죠.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에서 날짜 다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됐으면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나하나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19페이지 거 할 거고요. 2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가 수행 1, 2,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3, 4 다 세금계산서죠. 다 발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5번에도 하나 나와 있죠.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나타나 있네요. 자, 이것도 먼저 하지 마시고요. 각 세금계산서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수행 내용 1번은요.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 받았다고요. 그럼 이따 분계 유형에서 1번 현금으로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날짜는 8월 10일로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유형은요. 지금 얘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죠. 매출에서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그럼 몇 번을 선택한다? 11번. 품목은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남성 정장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 단가는요 30만원. 자, 거래처명은 어디다 매출했어요? 코디나라 해주시고요. 자, 전자세금란에 아무것도 표시하면 안되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겠대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 해보고 싶죠? 그러면 여기다가 빈칸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따가 이번에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괄로 발급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 회사에서 발급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앞에서 수행 내용 연습해 봤기 때문에 굳이 또 세금에서 발급하라고 문제는 안 냈다는 얘기지만 일단 엔터 치고 넘어가고요. 자, 분계 뭘 선택해야 돼요?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하면 되겠죠? 1번. 그러면 밑에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다 자동으로 분계가 처리가 끝나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끝났어요. 두 번째 문제요.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매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럼 얘도 매출이구나.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구나. 자, 날짜는요 8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자, 8월 15일. 유형은 매출에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자, 품목을 등록하려고 봤더니 품목이 지금 두 개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요 얘는 엑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칸에다가 두 개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어떻게 등록하면 돼요? 그때는 요 위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복수거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해 보세요. 복수거래를 갖다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딱 뜨면서 두 개 이상 자료 입력할 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똑같이 여성
정장 입력하시고요. 수량은 20개, 단가는 50만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원피스라고 되어 있죠. 원피스 수량 똑같이 20개, 단가는 20만원.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성 정장 외하고 합계 금액이 쫙 한번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멋쟁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전자세금란에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자, 거래는 다 외상으로 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분계 유형 2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계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얘가 바로 복수거래,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세 번째는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얘도 매출이네요. 물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고요. 근데 보통예금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날짜는 8월 20일. 자, 날짜 8월 20일 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날짜를 안 바꿨나 보네. 8월 5일이 아니라 8월 15일인데, 그죠? 잠깐 대기.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짜가 8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8월 20일.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품목은요, 블라우스.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거래처는 신사숙녀. 자, 전자 엔터 치고 넘어갔고요. 분계는 지금 얘가 현금 거래인가요? 아니죠. 외상 거래인가요? 아니죠. 카드 거래인가요? 아니죠. 혼합 분계 누르셔야 돼요. 혼합 누르시고요. 밑에 분계되어 있는 거 보세요. 혼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변에만 매출일 경우에 한쪽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차액이라고 해서 660만원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혼합을 누르게 되면 분계는 누가 완성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완성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상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돈 뭘로 받았대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었죠? 보통예금 660만원. 주의하셔야 될 거, 보통예금 매번 여러분이 많이 틀려요. 보통예금은 거래처 꼭 입력해 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여기 거래처명하고요, 거래했던 거래처명하고 대부분 여기에 거래처가 그대로 다 여기 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보통예금인 경우에는 지금 얘 신한계좌로, 신한은행으로 돈 들어왔다 그랬죠. 거래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 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F2 눌러서 신한은행 조회하셔서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처가 증빙서류 입력했던 거래처와 그 다음에 밑에 회계 처리한 거래처가 다를 경우 밑에 파란색으로 거래처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시가 색깔로 나타나요. 반드시 잘 입력해 주셔야 돼요.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혼합분계를 하게 되면 혼합분계에 대한 거기 계정 수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까지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수행 내용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혼합분계가 분계 유형에서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그렇게 문제를 냈던 것이었네요. 자, 문제 4번에는 패션 잡지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출, 얘도 매출. 그 다음에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증빙서류 보세요. 증빙서류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입력하는 날짜는 25일. 그 다음에 부가세 유형은 첫 번째 매출이었죠.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뭐예요? 계산서죠. 계산서는 면세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3번에 면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증빙서류가 계산서이면 부가세 유형은 반드시 면세로 선택하셔야 돼요.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그러면 부가세 코드 번호는 13번이 되겠죠. 그래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패션 잡지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은 20개, 단가는 2만원. 그럼 공급가액만 나타나요.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있다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면세 품목인 계산서에는 세금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거래처는 데일리룩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 이따가 발급할 거니까 이따 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지금 얘 전체 금액이 다 현금도 외상도 카드도 아니니까 또 뭘로 해야 돼요?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상품 매출로 되어 있고 차변에는 50%는 뭘로 수령했대요? 현금. 그러면 현금으로 50%인 얼마를 20만원을 현금으로 써주셔야 되고 나머지 50%는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해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다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이번에는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 한번 보세요. 거래 날짜가 8월 30일 돼 있죠? 여러분 날짜 이거 증빙서류를 보고서 며칠인지 금방 찾을 수 있으셔야겠죠? 날짜는 8월 30일. 부가세 유형은요.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 상품을 판매하고요. 이게 매출이겠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러면 카드자가 들어간 거에서 골라야죠. 여기 17번 카과 17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디 신용카드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신용카드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F2 눌러서 F2 눌러서 여기 국민카드사 있죠? 물음표 누르시게 되면 국민카드사 확인하시고요. 예, 밑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카드사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성바지라고 되어 있죠? 품목은 남성바지. 자, 근데 여기에는 수량이니 단가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하지 말고 접으세요. 여기 화면 부가세 유형이 카과 또는 현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별 그런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여러분 교재에서 보여지는 거기 공급 대가 있죠.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합쳐진 금액이라 그랬어요.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그 금액인 공급 대가 16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화면 보세요. 16만 5천원 입력하고 엔터를 띵 치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얘가 해당되느냐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부가가치세 유형이요. 부가세 유형이 다음 네 가지예요. 코드 번호가 14번인 건별일 때, 그 다음에 지금 17번인 카과일 때, 그 다음에 22번인 현과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공급가액 세액 나누지 말고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게 되면 즉 그 금액
16만 5천 원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자동으로 금액이 나누어진답니다. 그런데 벌써 사고 친 분 있겠죠? 그래서 16만 5천 원 입력하지 않고 문제에서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처음에 15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누기 1.1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서 14만 얼마라고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능은 첫 번째일 때만 나뉘어져요. 그러면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칸에 가서 스페이스바를 지워버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대로 세액은 세액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법, 이제 우리 부가세를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공급대가가 16만 5천 원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근데 어떤 때에 따라서는 공급대가는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공급 가액하고 세액을 갖다가 계산을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대가가 16만 5천 원일 경우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이걸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면 계산기 사용하셨어요? 나누기 1.1 해주시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갖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러 가실 때에는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가까운 하이마트래네. 다이소 있죠? 계산기들 보통 얘기하는 셀치 계산기 있죠? 공학용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계산기 하나 사서 연습하세요. 시험 보러 갈 거니까. 또 한두 번 볼 것도 아니죠? 계산기 손에 익혀놔야 되는지라 크기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보통 1000억대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손바닥만한 계산기 조금 큰 거 있죠? 그게 몇천 원이면 사요. 자격시험 보러 갈 때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게 꼭 사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공급대가가 16만 5천 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 나온 걸로 계산되죠? 그러면 세액은요? 여기 10%니까 1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휴대폰에 있는 걸로 계산기로 사용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제가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4만 3천 원인 경우 공급대가가 14만 3천 원이래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공급가액 얼마 계산됐어요? 13만원?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공급대가가 265만원이래요.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아니, 275만원. 275만원일 경우 공급가액은 250. 이렇게 계산기 사용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3,630만원이래요. 아니, 3,360만원이어야 되겠구나. 3,660만원. 공급가액 얼마예요? 계산할 줄 알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남성 바지 해놓고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오상식이라고 되어 있죠? 오상식 써주시고요. 자, 전자라는 표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기는요? 카드로 받았죠? 자, 카드 F4를 눌렀어요. 자,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지금 계정은 뭘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미수금으로 나와 있죠? 상품을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도 지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죠? 다시 여기 화면 봐주세요. 여기 분기란에다가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혼합 분계로 누르세요. 혼합으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합니다.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고 그래도 거래처는 어디여야 돼요?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예, 국민카드사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을 때 카드로 결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미수금이 아니라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으로 안 나타나 있었죠. 혹시 여러분 여기에 외상매출금으로 나타나 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외상매출금으로 나와 있었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아까 지금 세화씨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는데 그 설정을 어디서 바꿔주셔야 되느냐면 아까 여기 환경설정 있죠. 환경설정 여기 회계 여기 칸에서 여기 보면은 카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번 미수금으로 되어 있죠. 얘가 뭘로 바뀌어 있으면 되느냐 하면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그럼 카드 매출했을 때 거기도 외상매출금으로 자동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바꿔놓고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걔를 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카드를 하면 안 되고 뭘 한다? 혼합분기를 해서 계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럼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 설정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품목은요. 여기 22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매출과 관련된 건 일단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매출한 거에 대해서 지금 8월달 것만 우리 다 매출을 해봤는데, 자, 아까 세금계산서 우리 발급 안 했죠?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날짜는 8월달 거 우리 입력했던 거 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조회를 하세요. 그러면 전자계산서까지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게 총 4개죠. 그러면 여기 네모박스 맨 위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4개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전자발행 눌러보시고요. 그럼 여기 발행이라고 누르는 거 그냥 누르기만 하세요. 그러면 4건이 다 한꺼번에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전체 클릭하셔서 왜 얘가 떴어? 자, 여기 발행 클릭하시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하시고 매출조회 얘는 근데 발행하면 한 건씩 발행돼요. 한꺼번에 다 안 돼요. 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하나씩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디나라부터 발행 전송 성공됐죠? 또 발행 얘도 전송 성공, 얘도 발행 전송 성공, 그다음에 얘도 발행. 그럼 4건 다 발행 끝났죠? 그리고 8월달 거 다 한꺼번에 조회를 해보세요. 아까 우리 메인 매출점표에서 입력했던 거요. 자, 날짜는 빈칸으로 하고요. 8월달 걸 조회를 띵 했더니만 전자세금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자발행 다 됐죠? 맨 밑에 거는 왜 안 됐어요? 얘는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였던 것만 된다 그랬죠? 카드는 여기 뭐가 표시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과 매출에 관련된 거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게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와 관련된 자료 똑같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어디서 연습을 해 보시게 되냐면 38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된 자료 발급하는 연습 문제가 2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382페이지 하고요. 383페이지 지난 금요일처럼 지금부터 계속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복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